우선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셀로 할게요. 웨이트, 농어의 웨이트를 농어의 랭스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랭스로 예측하는 선형외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다시 한번 그러면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퍼크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퍼크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퍼크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었고, 어종은 퍼크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가 웨이트였나요? 네. 퍼크는 어종, 웨이트, 랭스 등등등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웨이트만 선택하면 이게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시리즈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 그리고 넘파이 배열로 만드시면 되겠죠. 타겟이에요. 타겟.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고도 하고요. 레이블이라고도 하고. 자, Y 준비됐고요. Y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퍼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랭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랭스를 가지고 올 건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랭스 이렇게 리스트로 가지고 올 거예요. 리스트로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시리즈가 아니라 뭐가 되죠? 얘는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컬럼이 하나만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values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요? 몇 차원 배열이 되냐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특성 배열은 2차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 변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할 거예요. X. 피처죠, 피처.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피처와 타겟을 다시 만들었어요. 피처와 타겟을 따로 다시 만들었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해야 돼요. X 트레인 있어야 되고요. X 테스트 만들어야 되겠죠. 타겟도 트레인 셋 만들어야 되고요. 타겟도 테스트 셋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Y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테스트 사이즈 2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거 그대로. 그리고 랜덤 넘버 시드,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죠.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레인과 테스트가 분리까지가 됐을 거예요. 트레인 테스트 분리까지가 됐을 거고요. 첫 번째 규제가 없는 선형 얘기를 할 건데요. 규제가 없는 선형 얘기를 할 건데, 규제가 없는 1차부터 5차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저희가 1차부터 5차까지 반복을 할 거고요. 반복을 할 때마다 어떤 값들이 나오느냐를
이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게 뭐냐 하면 폴리노미얼 피처가 있어야 돼요. 사실 1창만 할 때는 얘가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근데 2창, 3창, 뭐 5창, 100창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만들 거예요. 얘를 만들 거고 디그리 하고서 1차라고 넣어도 돼요. 1차라고 넣어도 돼요. include bias를 false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를 만들 거예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선형 회기를 만들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규제가 없는 걸로 만들 거니까. 규제가 없는 걸로 만들 거니까 이거를 뭘로 연결할 거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스텝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튜플과 튜플들의 리스트.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폴리가 있어야 돼.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폴리를 넣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야죠. 스케일러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주시면 되고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예요? 모델을 피팅을 시키죠. 무엇을 가지고서 트레인 특성들과 트레인 타겟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죠. 그렇죠? 훈련을 시키면 뭐가 나올까요? 훈련을 시키면 개수들이 나오겠죠. 편향은 우리 건너뛸 게 바이어스 있죠. 바이어스 인터셉트는 제거를 하고요. 그냥 건너뛰고요. 어차피 숫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수들만 피팅이 끝난 다음에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게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학습시킨 모델에 웨이트 가중치라고 합니다. 웨이트 혹은 기울기라고도 하고요. 혹은 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델에서 무엇을 찾아주시면 되냐면 선형액이 이름이 뭐냐면 리그레스였었죠. 우리 전 시간에 한 거예요. 그렇죠? 리그레스에 무엇을 찾겠다? 코에피션트를 찾겠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이거잖아요. 그쵸? 이 x는 랭스 여기 y는 웨이트 예측한 거고요. w0는 우리가 출력 안 했고 얘만 출력을 한 거예요. 얼마다? 340이다. 이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얘를 출력을 해본 거예요. 얘를. 자, 얘를 찾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출력은 안 해봤지만 W0도 있는 거고 W1도 있는 거고 W1도 있는 거고 앞에 출력할 때 디그리도 같이 출력을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아예 여기를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매티드 스트링. 만드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그리라고 하고
degree라고 하고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1차니까. 아니면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이건 이따가 할게요. 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그럼 여기를 d라고 쓰면 이게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숫자가 d에 저장되어 있고요. degree는 1차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쓰고요. 간단하게 w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w는 하고서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를 모델에서 무엇을 찾을 거냐면 리그레서를 찾을 거고요. 리그레서가 가지고 있는 개수들을 출력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REG 모델 잠시만요. W는 죄송합니다. 여기 안쪽에 그 요게 들어가죠.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쓰셨으면은요. 안쪽을 큰 따옴표로 써주세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키값 이름으로 사용할 때 문자열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쪽에 만든 게 전체가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됐죠? 네, 1차 선형액이에요. 1차 선형액인 경우에 W는 얼마다? 340이다. 라고를 한 걸 찾은 거고요. 여기 D를 2라고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선형액에서는 개수가 2개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2차 선형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예측값인데 뭐 바이어스는 우리가 크게 관심은 없고 W1이 있고 독립변수 X가 하나가 있고 W2가 있고 독립변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곱항을 추가를 했다. 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2개가 출력이 된 거예요. 2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차를 볼까요? 5차? 자, 5차는 W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측값은 바이어스가 있고요. 인터셉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버릴게요. X의 X의 곱하기 WI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개수에는 1차항을 곱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개수는 여기 2차항에 곱해주는 거고 세 번째 개수는 3차항에 곱해주는 거고 네 번째 개수는 4차항에 곱해주는 거고요. 마지막 개수는 5차항에 곱해주는 거죠. 선형액이가 이런 개수들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액. 됐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반복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문 만들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해서 훈련까지 끝났어요. 다시 1차로 되돌릴게요. 훈련까지 끝난 거고 훈련이 끝난 상태를 여기가 모델 생성.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폴리노미얼 피처와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쳐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했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본 거고요. 학습된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본 거고 이제 시각화를 해볼게요. 시각화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선 훈련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거예요. Y축에는 물고기의 무게를 넣고요. X축에는 물고기의 랭스를 넣어서 훈련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선형회기 직선 혹은 곡선이 있죠. 선형회기 결과식, 선형회기 곡선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할 거예요. 1차 직선이 되겠죠. 1차 함수, 2차 함수 등등등. 여기서는 D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D가 1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거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를 하나의 셀에서 다 해버릴 거예요. 자, 훈련 데이터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plt 점 팩터 라고 하시면 되겠죠. x 트레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x 트레인. 그리고 실제값은 y 트레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실제값. 자, 일단 얘만 먼저 볼게요. 얘만 먼저 보고 그럼 plt 점 show를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랍니다. 훈련 데이터는 잘 그려졌습니까? 그죠?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컬러를 다크 그레이, 진한 회색으로 그리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훈련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훈련 데이터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형회기 곡선이나 혹은 직선을 시각화를 하려면 어떤 테크닉 쓴다 그랬어요? 여기 구간을 막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 모델에다가 프리딕트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 구간에 해당하는 Y좌표들이 나오겠죠? 그 Y좌표들을 쭉 연결하면 그게 곡선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테크닉 쓸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X, L 이라고만 할게요. X 밸류들을 만들어야 돼요. X 밸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numpy values라고 할까요? A range로 만들면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지는 녀석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대략 한 14 정도면 될 것 같죠? 그죠? 14부터 할게요. 14부터. 끝날 때는 한 45 정도에서 끝나면 될 것 같죠? 45에서 끝낼게요. 그리고 간격은 뭐 0.1은 좀 너무 덜 촘촘할 것 같고요. 0.001 정도면은 뭐 촘촘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 1차원 배열을 리쉐입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컬럼이 한 개가 있는 2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훈련시킨 데이터 모습을 보세요. 훈련시킨 데이터의 모습이 1차원, 컬럼이 하나가 있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컬럼이 하나가 있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우의 개수는 몇 개일지 모르겠으나 컬럼이 하나인 이런 쉐입의 2D 어레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곡선을 그리기 위한 X 좌표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번에 그 X에 해당하는 곡선을 그리기 위한 Y 좌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Y 좌표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Y values라고 할게요. 이거는 선형회기식이 찾은 그 예측값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형의 식이 찾은 예측값들이 돼야 되니까 프리딕트를 하시면 돼요. 무엇을 넘겨서 x values를 넘겨서. 자, 이제 x 좌표와 y 좌표가 결정이 됐으니까 라인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plot x values, y values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려볼까요?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처음 직선이 나온 거죠. 이게 바로 1차 회기식이 찾은 직선이에요. 1차 회기식이 찾은 직선입니다. 되셨죠? 이제 몇 가지만 약간 우리가 뭐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X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 여기 랭스죠. 랭스 plt.y 레이블 여기는 웨이트죠. 무게죠. 무게는 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건데 y의 리미트를 설정을 할게요. y의 리미트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200, 1400. 요거는 왜 이 값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차 이렇게 그 곡선 그렸을 때 y축의 리미트를 설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보였었죠. 기억나시죠? 거의 대부분이 이 아래쪽에 몰려 있고 그다음 이렇게 크게 돼요. 이거를 구간을 딱 잘라서 그리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얘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1차 함수에서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1차 함수에서는 얘가 필요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차 함수라거나 100차 함수라거나 그러면 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얘가 하는 역할은 y 리미트가 하는 역할은 여기가 마이너스 200에서 1400까지로 표시가 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이 직선이 몇 차 직선인지를 표시를 할 거예요. 몇 차 직선인지를 표시를 할 거여서 플롯을 그릴 때 여기다 레이블을 줄 거예요. 레이블을 여기도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 건데요. 디그리는 하고서 D. 그러면 디그리 1차, 디그리 2차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면. 여기서 D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제일 위에서 여기 설정했었던 변수. 그러니까 여기에 1이라고 들어올 거예요. 디그리 1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플러더에서 만들어준 레이블을 그래프에다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레전드죠. 법내. 레전드. 여기 디그리 1이라고 표시가 됐죠. 됐습니까? 우리 어제 사실 이 코드는 우리 어제 했었던 코드예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2차 곡선을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2라고만 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2차 곡선. 아까 직선보다 훨씬 더 그 데이터에 잘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D를 3차를 해볼까요? 3차. 네. 3차 곡선, 2차 곡선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근데 이게 2차 곡선이 만약에 이런 곡선이었다면 제가 모양을 잘 못 그리겠군요. 얘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곡선이었거나 아니면 이런 곡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살짝 올라가는 듯 보이네요. 그럼 아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X축으로 더 있었다면 그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3차. 여기를 5차라고 해볼까요?
오차니까 이게 더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더 많이 휘어져 있어요. 1, 2, 3, 4, 5. 아마 이런 곡선의 일부분일 거예요. 이런 곡선의 일부분이 오차일 거예요. 우리 어제 100차 그렸었죠. 100차. 여기를 뭘로만 바꾸면 돼요? 100이라고만 바꾸면 돼요. 네. 웨이트가 몇 개 나오나요? 웨이트가 숫자가 개수들이니까 개수들이 전부 100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100개가. 이해되시죠? 워닝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워닝은 뭐 때문이냐면 뭐 저기 계산할 때 차수가 너무 커가지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어요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Y축에 리미트를 줬던 거예요. Y축에 리미트를 주지 않으면 여기가 이만큼 될 거 떨어질 거고요. 여기도 위쪽 이렇게 올라가서 만날 거고 아래쪽 뭐 이렇게 내려가서 만날 거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이렇게 제한을 뒀던 겁니다. 자, 이게 100차. 자, 지금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반복문을 만들게 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 100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들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degrees라고 하는 튜플을 하나 만들 거예요. 1차, 2차, 5차, 100차. 4개만 할게요. 4개만. 4개만 하고요. for d in degrees라고 할 거예요. 반복문이죠. 1차 선형외기, 그 다음에 2차 선형외기, 5차 선형외기, 100차 선형외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값이 1, 2, 5, 100 이렇게 4번 바뀔 거고요. 그게 여기에 사용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들여쓰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포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라인에서부터 끝까지 했었던 작업이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선택하세요. 끝까지 다 선택하신 다음에 탭. 딱 한 칸만 들여쓰기 하시면 돼요. 한 칸만. 한 칸만 들여쓰기 하시고요. 들여쓰기가 안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들여쓰기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플롯은 마지막에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 그리고 선그래프 그리고 스캐터 플롯 그리고 선그래프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쇼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플롯까지만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플롯까지만 들여쓰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는 들여쓰기를 요 부분은 들여쓰기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훈련 데이터는 한 번만 출력하면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 번 그릴 필요가 없네요. 여러 번 그려버리면 아마 거기가 점들이 같은 위치에 5번, 4번 그려지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잘라내기를 할게요.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로 가셔가지고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들여쓰기 주의해 주십시오. 네. 훈련
데이터를 포문에서 바깥으로 빼버린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곡선은 여러 개를 그려야 되지만 훈련 데이터는 한 번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여쓰기 레벨 주의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디그리를 4개의 1차, 2차, 5차, 100차라고 하는 4개를 만들었고요. 그 4개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마다 폴리노미얼 만들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만듭니다. 그 3개를 파이프로 연결을 합니다. 파이프로 연결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된 결과를 출력을 해봅니다. 학습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개수들을 가지고서 그릴 수 있는 그 곡선을 그려봅니다.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x좌표가 있어야 되고요. y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좌표와 y좌표를 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들여쓰기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에다가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있는지 점들을 찍어주시는 거고요. 점은 한 번만 찍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뭐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코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한 1초 정도 실행하시는데 1초 정도 걸렸고요. 출력된 내용이 뭐냐면 디그리가 1일 때 찾은 개수, 그러니까 1차 항의 개수고요. 디그리가 2일 때 찾은 1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디그리가 5일 때 찾은 1차 항, 2차 항, 3차 항, 4차 항, 5차 항의 개수. 디그리가 100일 때는 찾은 개수들이 100개가 되겠죠. 100개를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다 출력을 한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디그리 1차부터 디그리. 자, 파란 색깔이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혹은 주황색 그게 그 2차 함수고요. 초록색 5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100차 함수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곡선을 한꺼번에 그려보니까요. 한꺼번에 그려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5차가 어디에서 1차 함수는 이렇게 5차가 발생을 하죠. 5차 함수는 이렇게 발생을 할 텐데 100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빨간색은 거의 모든 점들을 지나가고 있죠. 지금 거의 모든 점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차 함수는 훈련셋에 과도하게 피팅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네. 되셨죠? 그래서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도하게 그 오버피팅 되는 모습을 시각화를 한 거예요. 시각화를 한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 위쪽에서 이제 규제를 쓰겠다 그랬죠. L2 규제, L1 규제, 엘라스틱 넷 규제라고 하는 규제를 사용하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어요.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에는 뭐가 바뀌냐면 그때에는 여기 함수가 바뀌어요. 선형회기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시면 되고요. L2 규제를 사용하는 선형회기는 여기를 릿지라고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1 규제를 사용하는 그 선형회기는 여기를 라쏘라고 하시면 돼요. 라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을 사용하는
선형회기는 여기를 elastic net이라고만 변경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디그리스도 1, 2, 3, 4, 5 뭐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클래스 이름도 바뀔 거예요. 클래스 이름도.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전달을 받아서 그 클래스 이름에 따라서 선형회기를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코드를 조금 더 제가 바꿀 건데 함수로 바꿀 거예요. 어떤 클래스를 생성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함수로 전달을 받아서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함수만 호출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L2, L1, 엘라스틱 넷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이 시각화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코드에서 에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아니면 저희 쉬었다가 이번에 좀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